네, 안녕하세요. 자, 최을영 수학쌤입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자, 매 시험마다 학교별 기출 문제는 항상 베이스 캠프랑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험에도 얼마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는지 베이스 캠프 교재와 기출 문제를 각각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선일여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학원 교재 엔제와 기출 시험과의 적중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선일여고 시험 범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2 2학기 과정인 정상적인 수투 과정 처음부터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나와 있는 함수의 증가 감소 조금 들어간다고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 증가 감소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승무문항 80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서술형은 내문항 20점. 자, 서술형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마다 각각 개별 배점 들어가고요. 서술형은 5점, 5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드디어 10점짜리가 하나 이렇게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본 문제는 선일요구 기출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근을 갖는 구간을 골라라. 자, 근을 갖는 구간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fa와 fb의 값이 그걸 곱했을 때 음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x축인데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자, fa의 값과 fb의 값이 서로 하나가 양일 때 하나가 또는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예시로 그냥 하나만 설명을 해보면 그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양음이죠.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해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어떠한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인데 각각 f-1을 넣어보고 f0을 넣어보고 그 값의 부호가 변하는 그 지점에서 적어도 해. 자,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양이고 음이 되는 거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양양이거나 둘 다 음이면 해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F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N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이 역시 똑같이 주어지고요. 자, 실근을 하나를 갖는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거를 대입해 봐서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대입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강에서 1강, 2강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자, 선일여고 문제 3번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연속 단원에 나오는 문제이고 2020년 동명에서도 출제됐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본 문제는 객관식 7번이죠. 자, 여기에 적용된 개념은 극한 단원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공식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것을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쌤이 얘기한 샌드위치 공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소 비교가 명확한데 이것이 알파에 수렴하고
자, 이것도 알파에 수렴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끼어 있는 그 샌드위치 속에 있는 개처럼 그 안에 것들, 자,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극한의 수렴, 어디에 수렴하는지, 아니,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엔제 2강의 여기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충함 5번에서도 나올 수 있었죠. 자, F라는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위에와 아래가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여기는 제곱. 자, 선일요금 문제는 제곱이 되어 있고, 이 N제에 나와 있는 문제는 세제곱인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3x 플러스 1, fx, 그 다음에 여기는 3x 플러스 6을 각각 원하는 대로, 여기 원하는 대로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 요것이 제곱해서 9에 수렴하고 요것도 9에 수렴하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것도 9에 수렴한다. 요렇게 결론 지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엔제의 이 샌드위치 공식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정답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선일여고 객관식 9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실려 있는 문제는 자, 학원 N제 마지막 단원이 파이널이란 제목이죠. 자, 파이널 17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함수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구간이 정해져 있고, 함수가 두 가지 있고요. 자,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문제이고, 자, 모든 실수에서 X가 연속이 된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자,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을, 어렵지 않게 풀려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하면, 자, 연속의 정의입니다. 연속 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함수값이라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와 자, 극한값이라고 이번에 배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를 우리가 연속이라 정의하고 정확히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x equal a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fa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그러고 리미트 x가 a의 a의 플러스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fx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한값 네, 극한값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게 함수값이랑 같아 버릴 때를 우리가 연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구간별로 자, x-1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고 자, x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0이 되고요.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0하고 2에서 구간별로 식이 다른 거예요.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 식을 1번이라 두고 이 식을 2번이라 놨을 때 2번 식이 존재하고 이 양 사이드에서는 1번 식이 존재하는데 자, 어디서 존재한다? 자,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x는 0에서 연속성을 한번 조사하시고 또 한 번 더 x는 2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보면 자,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는 자, 여기 2021년 기출문제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구간을 나누는 값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조사하고 1에서 연속성,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을 각각 구해보면 또 a와 b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우리가 자, 미정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선일요고 10번. 자, 두 함수가 있는데요. 자, 두 함수가 2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도 자, 아래 n제 문제 같이 볼게요. 자, 3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자, 원래 다항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에요. 자, 이 다항 함수 자체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나눴을 때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까요? 자, gx와 fx 각각 다항함수 fx와 gx는 연속이지만 분수로 나누었을 때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살펴볼 거는 분모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모가 예시를 들 때 이런 식으로 돼보면 세상의 모든 숫자가 다 들어와도 되지만 1은 오면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되려면 1이 오면 안 된다. 자,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자, 문제 gx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x제곱 kx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모인 gx인데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이 되지 않으려면 자, 고1 과정으로 내려가야죠.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을 때의 이 값을 우리가 2차식이 0이 되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해가 두 개일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게 0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자, 판별식을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0이 되지 않으려면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k제곱에서 16k가 0보다 작다 해서 구간 안에 들어있는 k를 여기 쓰면 안 되겠죠? 자, 구간 안에 있는 k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분수로 만들었거나 자, 합성을 했을 때,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눴을 때에 대한 연속성 공부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해봤고 자, 이번 n제 3강 17번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 요 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같이 보러 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이것을 만족한다고 했고요. 자, gx의 또 다른 함수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와의 곱의 형태입니다. 자, g' 3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n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n제 6강, 자, 대성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강 40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똑같은 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 문제가 여기에는 나의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곱미분의 형태가 하나 나와 있죠. 가해서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기울기는 뭐냐면 gx라는 함수의 2,g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 선일요고 문제와 완전 거의 같다. 숫자만 바꿔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첫 번째 그 미분, 계수, 정의 공식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곱미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2번을 봤을 때 자, 수렴하는 극한은 분모가 빵일 때 분자도 빵 이런 응꼴 성립한다고 하였으니까 자, 첫 번째는 F3이 자,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F'3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곱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x는 앞미분 fx 쓰고 앞미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미분 그대로 해서 여기 x제곱 fx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자, 전부 다 3을 넣어주면 자, 여기도 3을 넣어주고 여기도 3을 넣어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n제 나와 있는 40번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모두 이 12번을 어렵지 않게 자, 술술 풀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네, 다음은 선일여고
자, 객관식 13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역시나 자,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져 있고 미정계수 ab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n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구간에 따라서 두 가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fx라는 식이 있고요. 자, 미분 가능할 때 A와 B를 어쨌거나 구해야 하는 똑같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은 정의를 의해서 풀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풀이라고 배워왔으나, 자, 그 전에 이제 그냥 미분을 해서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그 전에 자, 무조건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위에 있는 1식과 여기를 2식이라고 편의상 두었을 때 위에다 1을 넣었을 때의 a 플러스 2b의 값과 밑에다 1을 넣은 a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값이 같다라고 해서 1식을 만들 수 있고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그 정의를 이용할, 이렇게 객관식일 때는 정의를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미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2ax 더하기 2b와 그 다음에 3x제곱 빼기 2 미분을 했을 때의 위에 거의 우미분계수 밑에 거의 좌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위에다 그냥 1을 넣어줍니다. 자, 2a 플러스 2b가 되고요. 밑에 거 1을 넣어서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식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연속과 미분을 해서 연립을 하면 자, a와 b가 쉽게 쏙 나옵니다. 자, 우리 n제 공부할 때 이렇게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객관식 출제됐을 때는 그렇게 정의를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바로 해버리면요. 자, 문제 또 너무나 똑같은 이 문제로 우리가 충분히 또 정답 맞을 수 있었고요. 뭐 1강 뭐 26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 똑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지금 살펴볼 문제는 14번입니다. 선일요고 객관식 14번이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극한값이 두 개, 자,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자, 극한값 두 개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역시나 h라는 함수는 f와 g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파트는 h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h 프라임 자, 마이너스 2를 해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 극한값이 표현되어 있는 미분계수 문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간단하지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곱미분을 이용하라는 거죠. 곱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마지막 접선의 기울기 역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h, 새롭게 이제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h 프라임에서 2를 넣었을 때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뭐라고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곱미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울기의 개념도 정확히 아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렴하는 극한 자, 응골 성립되므로 자, 여기 일식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볼까요? f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게 0이 자, 분모가 0이니까 응골 자, 많이 공부했었어요. 자,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라서 자, 마이너스 2가 3이 성립됨을 알 수 있고요. 자, 또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2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술술술 나오게끔 우리 충분히 개념을 꼼꼼히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거를 2번 식이라고 놨을 때 또 응골, 자,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각각 때려 넣는 거죠? 자, g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새롭게 정의된 hx라는 거에서 곱미분 앞에 미분에서 그대로 f와 g를 한번 더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플러스 자 뒤에 미분하는 거는 그냥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미분한 다음에 앞에 거를 그냥 곱하면 자 요게 h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을 해주면 답이 쏙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n제로 29번을 풀었다는 거는 정확히 개념 또한 연습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아무리 변형해봤자 n제를 벗어나갈 수 없습니다. 자 역시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또 같이 감상하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17번입니다. 자, 함수 g에 대하여 자, 이것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새롭게 정의된 식이 하나 있고 이것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마지막이 여기 문제 아래 n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뭐뭐뭐가 존재한다. 자, 2019년 대신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존재하고 또 새롭게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거의 뭐 2019년 기출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n제에 이미 잘 실려 있는 문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존재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알아야 되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자,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G 프라임 G1이 자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아까부터 얘기했죠? 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인 응꼴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무언가를 보면요. 자, 우선 G1이 2라는 걸 알 수 있지만 G 프라임 1의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1을 넣어보면 F1은 그냥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하면 쭉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냥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미분을 싹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을 해서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은 자, 여기도 곱미분 해야겠죠? 앞에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고요. 뒤에 거 그대로 1 쓰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G'1에다가 앞에 x-1 그대로 써서 1을 어차피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정리해보면 빨리 푸는 공식 우리 알죠? 자, 위에 거 미분하고 F'1, G1 자, 그리고 뒤에 거 미분을 해서 F1을 쓰고 밑에 거는 미분을 해서 자 2를 집어넣으면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F1이 0이라는 걸 알아서 이 부분이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G1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1도 여기 G1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쉽게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빨리 푸는 공식, 미분계수 공식. 자, 그거 이용하면 우리가 이 문제도 또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적중률이 높아서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계속 같이 보러 갈게요. 자, 선율여고 객관식 19번이고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미분 가능한 F가 어떠한 조건식을 만족하고 하나의 프라임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프라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7번도 같이 볼까요? 자,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겠죠? 하나의 조건식이 성립하고 또 프라임이 주어지고 다른 프라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출제 의도는 뭐죠? F 프라임 X 또는 F 프라임 A 이거를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르죠. 미분 계수의 정의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죠. 찍을 수도 없죠. 자, F 프라임 A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F 프라임 0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F 프라임 3을 끌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리미트를 써야죠. 리미트 안 쓰면 서술형에서 많이 점수를 깎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더하기 h 빼기 f 0인데 자, 그냥 a를 0으로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과연 이 조건식은 왜 주어졌나? 자, 대입을 이용해서 x 대신에 0, y 대신에 h, 0h, 0h를 이용해서 자, 조건식을 찾아서 F'3을 유도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너무나 많이 연습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렵지 않게 자,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도 2020년 숭실 문제였네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2강에 28번, 2강에 35번 뭐 이렇게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너무나 또 이제 똑같아서 감동적이었죠? 다음 문제도 또 계속 같이 보러 갈게요. 자, 20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 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미분 계수가 K에 수렴한다. 자, 밑에 볼게요. 자, 1에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10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평균값 정리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런 건데요. 자, 여기서 평균값 정리는 여기 밑에 놀라워요. 자, 2019년에 출제됐었고 이번에는 올해 출제됐던 문제도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응용하는 거였는데 평균값 정리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기울기가 뭐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b 빼기 fa. 자, 이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미분 계수와 똑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다 양변의 리미트를 취했을 때도 또한 성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자, 밑에 문제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b에 해당되고요. 자, x 플러스 1이 b에 해당되고 이것이 a에 해당되니까 b-a가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2가 있다면 주어진 식은 기울기를 의미하고 그 기울기가 미분계수 f'x인데 이 x는 특정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자, 이 식은 기울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이 선일여고 20번을 보면은 기울기가 눈에 쏙 들어오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x분의 1 더하기 1 여기 f를 쓰고요. 자, 마이너스 f에 x분의 1 빼기 2를 쓰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를 쭉 치고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니까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x분의 1을 우리가 뭐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t는 무한대로 가는 게 되고요. 자, f t 더하기 1 쓰고요. 빼기 f t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 가로를 쳐야 되겠어요. 자, 가로를 치면은 여기 이제 3이 있다면 이 값의 의미는 기울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이 12가 되니까 정의에 의해서 양변에 이렇게 3을 써줘야지만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자, 어떤 구간 내에서의 평균적인 기울기와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이렇게 수식으로, 그림 말고 수식으로 찾아주는 그런 연습. 자, 여기 2019년 선일 문제도로 또 한 번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최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